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가 여러분을 이제 가소평가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또 어쩌보면 나쁜 게 정상이고, 아니면, 창암이 특별히 오늘 할 게 없구나, 이래 보셔도 되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신 바에서, 그 글자 임이 가리키는 것은 그림 세 번째 임신한 여인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말하는, 제가 이제 임수부터 먼저 말하면, 임맥과 동맥은, 그러니까 임수가 이제 요때 임은 다른데, 담임 선생님 할 때 임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란 아이들을 품고 엄마같이 케어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사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일반 교사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비밀의 보장을 지켜줘야 되죠. 품고 보호해 줘야 되죠. 그 씨앗을 아주 멋진 원래의 싹으로 돋아나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의 임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선생님이란 비교 분석에서 질타하는데 그 역량이 큰 겁니까? 아니면은 품고 안아서 배양 성장시키는데 그 역할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감독할 때의 독자, 그래서 감독관이라는 게 붙은 사람은 품고 안는 것이 자기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인맥은 인중 밑으로 해서 입술을 거쳐 정중앙선을 흘러내려가 회음에 도착하는 데까지를 인맥이라고 부릅니다. 12경락, 별락, 인맥, 동맥. 동맥은 그러면 반대로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코를 중앙선을 넘어서 백회를 건너 등 뒤를 흘러서 회음에 가는 것을 동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그 유능한 춤꾼들은 온데를 휘벼 만지지 않는다 했죠. 동맥 중에 동맥이 하는 역할은 긴장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경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래서 무서운 걸 만나면 배가 탱탱해요? 등이 쭉 뼈습니까? 등에서 서늘한 기운이 오면서 긴장을 하게 됩니까? 배에서 알살살하게 이렇습니까? 무서운 일을 겪으면. 그리고 밥을 먹고 아이고 편안한 오후에 늘어진 개나 고양이 폼이면 등을 두드립니까?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살만하다 이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공부가 의학의 공부로 전문가로 갈 수는 없지만 기본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관상에서도 여러분 동맥이 발달된 사람은 남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려면 출발점인 우리가 이제 입술을 기준으로도 봅니다. 입술 위로도 동맥, 밑으로 인맥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뭐 인중으로도 보기도 하고 입술을 보통을 보면 돼요. 그래서 윗입술이 발달된 사람들은 남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려면 성형을 할 게 아니고 윗입술이 부드러우면서 선이 약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분이 그러면 이제 여성 입장이라면 음적인 에너지가 강하다. 누군가를 관리 감독하고 포지션이 남을 지적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가 된다면 입술을 칠하실 때 윗선을 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일단 기운에서 관리 감독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린정 부릴 때는 윗입술이 심하게 튀어나옵니까? 아랫입술 이래 됩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내 인생을 얘한테 다 맡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이런 인상이 됩니까? 똑같은 인상을 써도 이래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 모든 걸 얘한테 맡길 테니 나는 관리감독의 기능이 무장해제돼서 네 맘대로 해라.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이러면 요놈의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저거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보호하고 씨앗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키고 했던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난 사람과, 그러니까 회임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뻔뻔한 인생은, 그러니까 이거는 유행한 인생은 누가 더 가능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는데 나이가 좀 많아. 그런데도 임신을 해서 자식을 막 키운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죽자고 덤벼들면 안 되고, 자식을 손수 키워보고 낳아본 사람은 자리 있을 때 가서 앉는 게 자유롭습니다, 좀. 근데 자기 배에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리가 나와도, 빈자리가 나와도 덜컥 가기가 어려워요. 누군가하고 맞붙어 싸울 때 아주 강력하게 따지는 것도 잘 안 되고. 그건 물론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막 그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창암이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갑하고 무 중에서 앞선 시간에 대강 설명을 했지만 눈치 빠른 분은 아실 테예요. 과연 갑은 우리가 역사에 보면 100에 100% 다 설명하고 있는 대림목, 큰 나무, 아름드린 나무일까? 물론 요번에 와서 그 교재를 받아가셨던 분, 예전에 썼던 걸 받아가신 분들은 뭐 저 역시 그런 한계에서 큰 벗어남 없이 적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명의 한계도 있을 게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잎크로버 저놈이 오히려 감목하고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드럽지만 올라올 성정을 가지고 숨만 쉬면 되는 거야. 지 임무는 올라오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지 역할이 아니야. 그걸 더 바라서도 안 돼. 이러한 갑의 상징성을 대림목이라고 기억하는 한 우리가 이 명리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는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오히려 지금 올라오는 새싹, 상징적으로 보자면 네잎크로버 같이. 근데도 글자를 보니 감목 좀 닮았다, 그죠? 묘하게 그림이. 근데 그린 건 아닙니다, 사진이고. 또 역으로 무토가 알고 보면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이 위로의 성장이 끝나고 끊임없이 옆으로 팽창해 가는 나무를 상징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 첫 번째 그림이 감목의 상징은 아니겠네. 그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간의 흐름 속에 유추해 본다면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는 두 번째 그림 네잎크로버를 을목이라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을목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목의 세월이 끝나서 올라오던 놈이 위로 담벼락을 만나거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그 성장을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약함과 부드러움을 자기의 본성으로 삼아 진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머리 숙이는. 그래서 결국은 네잎크로버로 본다면은 장애물을 만나고 난 그게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온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자기 모양대로 자라는
아스팔트 위에도 여러분 틈만 있으면 싹은 올라오지요. 틈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땅 속에서 여러분 싹은 이미 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비틀어서라도 구멍이 있는 대로 올라오는 그런 환경의 에너지를 본다면 그건 오히려 을목의 에너지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나 제 문제는 대부분 다 쉽습니다. 누구나 다 만점 만들 수 있는 수능의 그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결론은 변화를 위한 조건들을 그럼 명리학적으로 찾아보자. 기토가 기년이 경년으로 기경으로 가겠죠. 올해가 문년에서 기년이 되면 올해 지내고 또 다음 해에는 경년이 오겠죠. 무기를 하려니 색깔이 같은 것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눈에 잘 띄게 기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글자를 다 대입하셔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전체를 외워야 된다는 부담을 줄이시고 일단 여러분하고 인연되는 글자를 가지고 끝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릴 때 기타 배우면 너의 디리리리리리 침묵에 당당당당당다리 이거 이제 골에서 아무리 배우는 데서 선생님이 하지 마라 해도 일단 그거까지는 해서 그 재미가 있어야 중간에 한번 지겨울 때마다 다른 스킬 연습시킬 때마다 틈만 나면 그거로 해가지고 한 곡으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를 하여튼 잡아봤다 하면 그거는 부르잖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인연에 되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끝장을 보시라는 이야기야. 기가 경으로 갈 때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40평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대출을 뭐 무이자로 내주든 부모한테 유산으로 물려받든 자식이 사주든 지금 있는 집이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내 20평을 40평으로 변화시켜주든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집 장가를 가기 위해서도 조건이 좀 맞아야 돼. 그럼 기가 경으로 갈 때는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일단 우리가 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에서 자기가 내가 긴데 이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여 대전제는 내가 변하여 경이 되는 거죠. 기 따로 있고 경 따로 있고 없어. 글자는 같은데 그 중에서 기에서 경으로 못 바뀌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런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좀 이제 망사형으로 그 자갈을 넣었다 칩시다. 막 돌리면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원심력의 환경에서 순환하지 못하는 것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에서도 다 기어로 가는 건 아니에요. 탈락 기로서 끝나는 것도 있어. 왜? 변화의 조건 중에서 자기가 변하지 못했던 것들은 여기서 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왜 끝나요? 대전제가 그냥 뭐 유한하기 때문에 아니라 못 변하잖아. 병든 세포들이 새로운 거로 못 바뀌고 큰 전제로 따지면 잘 숨쉬던 작용이 멈추거나 세포의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고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의 기가 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대부분은 기가경으로 가겠죠. 그럴 때 기는 도대체 어떤 조건이 왔고 어떤 환경이 됐길래 자기 글자를 해체모여하고 자기 몸을 해체모여해서 다른 놈으로 변화시킬까? 여기에는 첫째로 예감이 좀 심상찮다. 내가 이거 기로 계속 버티고 싶은데 예감이 심상찮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셔야 돼요. 그 예감을 누군가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위에 써놓은 이유는 생각이니까. 생각이니까. 그런데 마침 기 주위에서 너는 기야. 너는 기로서 존재하는 게 마땅해. 지금은 너의 세상이야. 라고 여지껏 서포트해주던 친구나 이웃이 배신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동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적군이 그 저항이 예전과 달리 아주 강력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감이 심상찮다, 기가 경으로 바뀔 때 생각이든 느낌이든 주위 이웃의 배신과 동조해주던 놈이 무동조한다. 적군의 저항이 아주 예전하고 달리 강력해졌다는 건 요 세 가지 전제가 정치, 문화, 예술, 경제, 이혼, 파혼, 죽음 모든 변화가 올 때의 조건이에요. 조건이야. 그게 어느 하나가 아주 강력해도 나머지가 없어도 되고 적군의 저항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안 바뀌면 죽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거나 변해야 되잖아. 죽거나 변해야지. 이웃이 나를 다 버리고 네 생각이 틀렸고 너는 이제 끝났어 하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버티려면 내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면 묘하게 내 에너지가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자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라는 놈이 기년이 경년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의 운명 역시 우리가 쓰고 있는 10간 12지의 22글자가 끊임없이 글자끼리 주고받는 작용 속에 나도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내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 변화를 위한 조건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